지지에 태지가 있으면은 어떤 역할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세력에서 지지의 태라고 표현되는 거는 일간 기준으로 태라는 뜻이에요. 일간한테는 월지가 태지의 자리다. 일지는 뭐 제왕지의 자리다. 뭐 시지는 무슨 자리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일간만 그렇게 보지 말고 천간에 만약에 재가 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월간에 재가 떠 있으면 그 재성을 기준으로 지지에서는 뭐 삼여절태지인가, 뭐 생록대왕제인가 이런 걸 보고 내 눈앞에 있는 천간에 떠 있는 재성적 관념이 강하다, 약하다, 양적 힘을 받고 있다, 음적 힘을 받고 있다 라는 측면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짝을 지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짝을 짓다. 어떻게 짝을 짓느냐?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순서제로 뭐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두 개를 짝으로 묶어서 공부를 했는데 생사 이렇게 짝을 맺었죠. 내가 죽는 곳엔 겁재는 살아나는 자리, 내가 사는 곳은 겁재는 죽는 자리, 죽어가는 자리 이런 식으로 나와 타인, 나와 겁재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사주에 천간겁재가 없더라도 사주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지의 4개의 지지는 12운성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인생 1사분기, 인생 2사분기, 인생 3사분기, 인생 4사분기 사회적 공간, 개인적 공간을 나타내는 건데 천간에 떠 있는 글자들은 그러한 환경 속의 이슈 테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의 이슈 테마. 우리가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어떠한 환경에서 처한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보통 카메라가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가령 뭐 벼랑에서 매달리고 있는 동료들 이게 카메라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벼랑이라는 곳에 겁재가 놓여 있지 않고 만약에 재성 여자친구였으면 또는 뭐 관성 다른 거였으면 뭐 인성 또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환경에서 어떻게 처했을까는 카메라에서 포커싱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포커싱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환경인 거야. 그래서 천간에 없는 글자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 자리에서 대보는 거예요. 주인공은 되지 않았으나 같은 거죠. 자, 제가 짝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생하고 사를 같이 짝을 지어서 공부했고요. 다음에 목욕하고 병지, 내가 즐겁고 도와받는 곳에서 겁재는 외롭다, 사색하게 되다 같은 나는 왜 이런가, 사색하게 되다. 병지가 사색의 시작이죠. 그 다음 내가 관대받고 있는 곳에서 경쟁자 또는 겁재는 쇠지다. 내가 천방지축 죽인병이 걸렸을 때 상대는 노련한 계백장군이다 같은 형태로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 시간에 록지하고 왕지, 걸록지와 제왕지에 대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공부를 해드렸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에는 요 나머지 태양, 묘, 절 하고 있는데요. 이 절지하고 태지하고 같이 짝이고요. 절태지라 그래서 포태법, 절태법, 절태지. 그 다음에 요 양지하고 묘지하고 또 같은 애예요. 상대가 묘지가, 내가 묘지에 들어갈 때 상대는 양육되다. 내가 양육될 때 겁재는 묘지에 들어가다. 같은 형태죠. 오늘 공부하는 시간은 태지입니다. 오늘 직전 시간에 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절지하고 태지를 같이 짝으로 공부했는데 이 절태지는 끝나고 시작하다. 제가 그래서 요 12운성의 순서를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쓰지 않고 태양, 생욕, 대록, 왕세, 병사묘조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한 건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절지에서 끝나.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끊어내다. 그러면 사주에 절지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으면 미련을 끌어내고 뭐 재물활동을 좀 끊어내고 권력을 끊어내고 어느 환경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양지의 환경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대운과 세운에서 절지 양지가 들어오는 운에 그런 내 새로운 변화와 변신을 꾀보는 것도 운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절지는 끊어내다, 비움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환경을 갖다는
놓음으로써 뭔가를 새롭게 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다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절지에서 급반전이 일어나서 절지에서 뭔가를 내려놓으면, 버리면, 비우면, 그 다음 태지로 들어갑니다. 태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근데 어떻게 출발해? 순수하게, 깨끗하게. 여기서 다 내려놓고, 절지에서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많은 부자들이 이런 과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때 그 장사를 해서 완전 거지가 되고 개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돈에 대해서 다른 안목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내 순수한 구도자의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돈벌이를 하게 되어 지금처럼 잘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구간이 인생의 절태 구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우고 순수하게 새로 시작. 순수하게 새로 시작. 그래서 이게 태지는 순수, 태지의 아이콘 순수. 그러면 태지 정관이면 정관에 앉아서 순수해지다. 정관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다.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운성과 10성을 같이 섞어서 해석을 좀 더 풍요롭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태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입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 한자에서 요 태가 아이벨태, 태기가 있어요 할 때 같은 태자입니다. 그래서 입태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 순수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장생이고요. 순수하게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는 태지예요. 그러면 태지에는 보통은 페이퍼 컴퍼니 구간 같은 거고, 장생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 장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장생도 새로운 출발로 보고 태지도 새로운 출발로 보는데, 장생이 드러난 모습이라면, 실체를 드러낸 모습이라면 태지는 막 시작한 거. 보통은 밀리터리에서 얘기를 할 때 미국에서 제트기 연구를 1940년대에 처음 제트기 연구를 시작했으나 그때는 실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1948년에 드디어 최초의 제트기를 생산했습니다. 이게 즉 최초로 제트기를 연구하고 관련 부서가 생겨서 진행이 됐다가 1940년이라는 소리고, 장생지를 만나서 드디어 날아다니는 제트기가 생겼다가 1950년이라는 뜻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자, 그래서 입태는 처음 시작하는 시기 같은 겁니다. 제가 이 태지 하면은 생각나는 거 반민특위. 지난 시간에 잠깐 반민특위 말씀드렸죠. 1945년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으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돼. 근데 문제는 기존의 경찰과 군대를 모두 일제 부역자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일제 잔재 청산이 안 돼. 그래서 새롭고 특별한 경찰 기구인 반민족 특별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만들었어. 그래서 태지의 상태에 놓이니까 한 2달 동안 막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재판을 해서 실형을 뭐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반민특위가 해체됐죠. 그래서 이 태지는 이 마치 아기가 뱃속에 들어가 있는 형태야. 애가 생겼는데 아직 응애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괜히 몸 관리를 잘못하든가 사고가 나든가 배를 한 대 걷어차이든가 하면은 아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태지는 순수, 그 다음에 불안, 아직 기반이 확실하게 잡혀지 않은 상태 같은 모습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사주에 태지가 있으면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약간 불안한 어떤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엄마가 애를 떼어도 이거 범죄가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반민족 특위가 더 활동을 열심히 했다가는 반민족 특위를 때려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본 잔재 경찰이 야, 지금 빨리 반민족 특위 습격해서 쟤네들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빨리 구속시켜버려야지 우리 경찰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태지가 양지 장생지로 크기 전에 얼른 씨앗을 잘라버린, 그게 반민족 특위 해체 사건. 자, 태지는 새로운 기운, 순수한 기운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면 재성태지면, 재성태지, 이 재물활동을 통해서 내가 순수하게 새롭게 태어날 거야. 관성태지면, 이 조직을 통해, 이 남자를 통해, 이 명예를 통해, 이 직장을 통해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거야. 다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이 태지 계열들은 아무래도 희망이 있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 그래서 절태지는 끊고 다시 시작. 리부트, 뭐 이런 리부트 하다 같은 거죠.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해 놓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딨어? 이 그림 설명이 빠졌군요. 이거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있다.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절지의 컴퓨터는 산전수전 다 겪은 컴퓨터인데 이제 하도 부려먹어가지고 노인학대를 해서 얘가 이제 갈 때가 됐어. 하지만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컴퓨터가 작동될 수 있다면은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바칠게. 하다가 결국 띠띠띠 하면서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나와서 죽었어. 이게 절지예요. 끊어짐.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면 보통은 컴퓨터 가게에 가면 윈도우를 새로 깝니다. 윈도우를 새로 딱 깔거나하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와요. 처음에 윈도우 까시겠습니까? 초기 화면이 나와. 새로운 컴퓨터로 거듭나시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야동 싹 지워줘도 괜찮겠습니까? 네, 야동도 다 지우고 그곳에 있는 내 비밀스러운 개인정보 다 지울게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면 슬프겠죠. 이 구간이 제일 미련이 많이 남겠죠. 네, 그동안 모은 내 동영상 뭐 다 날아가겠죠, 이제. 새롭게 태지야. 근데 이 태지의 컴퓨터는 어때요? 지금 윈도우 깔겠습니까? 했는데 뭐 안에 뭐가 돌아가질 않죠. 뭐 잘 돌아가질 않아. 지금 막 시작한 거야. 태지한테 너무 뭘 많이 바라면 안 돼.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힘은 약하다. 이 태가 다음 단계 양으로 가면 이게 이제 윈도우 깔리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 이 태 구간에서는 보호를 못 받아. 근데 이 양의 구간에서는 보호를 받아. 그래서 뭐라고 뜨냐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끄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표시 나오잖아요. 컴퓨터 키거나 끄지 마세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새롭게 깔고 있습니다. 양은 기르고 있어. 새로운 윈도우 시스템을 깔고 있어. 장생이 되면 이제 새 컴퓨터로 거듭났어. 이제 드디어 얘가 막 작동을 해. 이것저것 막 실력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간은 절지, 끊어지고 태지, 새롭게 다시 출발하다 같은 구간입니다. 이 간목은 유금이에요. 이 간목이 전 단계에서는 신금이었거든요. 시인유 술로 가니까. 그래서 이 간목은 갑신, 편관적 환경에서 끊어지고 유금이라고 하는 정관적 환경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술토라고 하는 재물적 환경에서 보육되고 길러지고 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형태를 겪어요. 지지에서 평관이 들어오면 하던 사업 무너지고 직장 나오게 되고 힘든 환경 와서 스스로 그만두든가 잘리든가 하는 상황이 나타나. 근데 신 다음에 유에서는 조금 눈을 낮춘 마음을 좀 겸손하게 만든 그런 조직에 가서 다시 시작해. 이게 꼭 어떤 느낌이에요? 저기 빌 게이츠나 저기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 크게 키웠다가 그만 애플사에서 쫓겨나가지고는 다시 우리 집 헛간에서 컴퓨터 가게 차려가지고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자. 컴퓨터 미련 버리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보자. 애플 아이팟을 만들어보자. 그 전까지는 내가 기가 막힌 애플 맥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애플 맥 컴퓨터가 아니라 다시 자기 집 헛간에서 새로 시작하여 요만한 mp3 플레이어를 만들게 되다. 요게 갑신이 갑유로 변하다. 정관을 통해서 새롭게 태지를 만나다. 새롭게 입태하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죠. 제가 정유년에 4년, 5년 전이죠. 5년 전쯤 정유년이었죠. 2017년. 그때 제가 서구당 아카데미에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저 망했어요.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여기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한 자리만 내어주신다면 서구당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강의할게요. 돈은 주는 대로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서구당 아카데미에서 단독으로 제 강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그때 다른 우리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을 세트로 조인트로 묶어서
호신쌤 1시간, 이 선생님 1시간 해가지고 한 타임을 이렇게 딱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그게 아유 시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마음을 비웠어. 병신년에 박살이 났었거든 제가. 사업 망하고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뭐 2년 다 끊어지고 난리가 났었거든. 정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다. 근데 삶을 안전정으로 사는 사람은 크게 그럴 일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겪었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신금에서 그런 현상을 겪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건 지장간에서 일경합도 하죠. 지장간에서 일경합. 얘는 합이 없죠. 얘는 합이 없으니까 약간은 좀 매정한 듯한 느낌인 거고, 요거는 지지에서 지장간 합이 있으니까 약간 뭐 정 때문에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관에서 이렇게 주로 새로 시작하죠. 갑, 유, 정관, 을, 신, 정관 같은 모습이죠. 이 병자, 정해도 주로 편관에 박살난 다음에 정관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편관은 주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흐름이 나를 주도해버리는 환경을 많이 만나고, 보통 편관이 붙으면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내가 통제가 잘 안 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그냥 소방관은 대표적인 편관 직종이죠. 내가 불 냈어요? 불 날 날 알아요? 모르는 거지. 불 때문에 내가 출동하는 거지, 내가 출동하면 불 나는 게 아니잖아. 뭐 그런 형태. 정관은 보통은 환경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편관을 자연재해, 뭐 내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편관적 환경인 거고, 정관적 환경은 내가 환경 통제할 수 있음. 그래서 의사도 편관이 많은 의사는 나 좀 쉴라 그러면 병원에서 지금 빨리 오셔서 수술해야 됩니다. 아, 나 지금 아들 졸업식인데 지금 빨리 오셔서 수술 안 하면 환자 죽습니다. 알았어. 주로 편관이 많으면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환경이 나오고, 정관을 안정적으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님 3주 후에 오세요. 2주 후에 오세요. 저 지금 급한데요. 3주 후에 오세요. 이런 형태로 나 여기 이때부터 휴가 가야 되니까 휴가 끝나고 오세요. 저희 지금 급한데요. 지금 당신 문제가 아니라 내 사정이야. 뭐 이런, 이게 주로 정관은 환경을 내가 주도하는 환경 같은 거죠. 자, 이런 경우로 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니까, 관은 뭔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데, 편관은 좀 가혹할 수 있고 셀 수 있는데, 정관은 좀 더 안정적이죠. 나를 위한 환경, 편관은 남을 위한 환경,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정관을 통해서 새롭게 태를 갖는다. 다음에 요 무기토일주하고 경신일주는 꼭 따로 돌아요. 여기는 재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죠. 재성을. 그러면 무토나 기토일주가 자수를 만나게 되면, 상으로 무토일주가 작년에 자수였고요. 이제 올해는 축토로 오는데 그전에는 해수였고요. 이게 무토가 해수를 만나면 재물적으로 끊어지는, 돈 벌다 뭔가 내려놓고 마음 비워야 되는 상황. 이게 절지, 마음 비워야 될 상황이 붙잡고 집착하고 붙잡고 있다가 마음 비워놔야 될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게 절지예요. 돈 벌다가 재물활동 하다가 그럴 일이 생기다. 마치 아무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마피아 깡패들이 와서 수시로 돈을 뜯어가. 돈을 내면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절지 태지의 운에서 아니야, 장사 안 해. 니들한테 보호비 안 낼 거야. 그러면서 나 새로운 시장 가서 할 거야. 마음 비웠어. 나 하루에 500만 원씩 안 벌어도 된다. 하루에 30만 원만 벌어도 나 그냥 할 거야. 이게 마음 비우고 새로 시작하다. 절태지 같은 거예요. 요 무기토 경신일주는 재성, 정제태지다. 정제는 큰 돈 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편제에서 망하고 정제운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겠다. 뭐 도박장 가서 한 판 크게 벌릴 거예요. 비트코인 가서 크게 벌릴 거예요. 편제운에서 놀다가 정제운에서 자리 잡자. 또는 이거를 여자로 보게 되면은 편제 여자 만나 개털됐다. 꽃뱀 여자였다. 다 털렸다. 마음 비웠다. 그러다가 정제, 조광지처를 만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자태, 기해태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일주가 무자일주거나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년의 시기에 마음 비우고 정제벌이하면서 좀 편안하게 그냥 안정된 수익 위에 다시 새롭게 마음을 비우고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생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월주가 뭐였느냐에 따라 한번 달라지겠죠. 여기가 만약에 재성 편제 절지운이었으면
사회적 돈벌이 크게 하다가 한번 리셋할 일이 생기다. 절지, 리셋도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정제벌이를 잡고 새롭고 순수하게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하지만 재성에 대한 불안감은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토일주가 지지의 해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절태지 재성이니까 좀 늘 불안한 재물적 환경이잖아요. 그럴 때는 조우가 되는 화에너지가 있으면 자격을 가지고 뭐 인성적 활동을 통해서 따뜻한 지원을 받아 조우를 추구하게 되다, 뭐 인성 추구하게 되다, 공부를 하게 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요 경신일주들 천간의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지지에서 묘목, 인목 만나면은 재성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 순수해지다. 하지만 태지니까 아직 불안하다. 이 행복이 과연 오래 갈까? 이 안정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임계수일주 같은 경우도 지지의 재성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지지의 재성에서 새롭게 태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유금에서는 정화상관이 장생을 받다. 새로운 나의 재주를 찾아내다. 설사 천간에 정화가 없더라도 그런 기운을 만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기토정제, 재주 부려 돈 버는 기운이 지지의 정관적 환경에서 새롭게 장생을 받다. 새롭게 피어나다. 나 이 회사에 들어갔더니 이 회사에서 이 사업 너가 한번 해봐. 요 장사 네가 한번 해봐. 이런 환경을 만나더라 같은 거죠. 태지는 끊어짐을 겪은 후 새롭게 시작, 잉태하는 단계를 상징하다. 양간의 태지는 이 양간의 태진, 간목 입장에서는 뭐 술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양간의 태지는 그 태지 직전에 묘지와 절지의 산전수전을 겪어서 음간 태지보다 더 기운이 강하다, 더 드라마틱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체로 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성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의 출렁임에 보통은 많이 작용을 하고 뭐 공무원 같은 거 탁 들어가서 그냥 철밥통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운의 흐름을 그다지 안 탄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할 때 뭐 되게 무서운 것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 운에 큰일 나겠네, 이 운에 작살 나겠네, 이 운에 박살 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들어간 직장에서 30년 동안 근신하다가 나오는 경우 있어. 뭐 학교 선생님, 뭐 공무원, 뭐 무슨 공직자리, 아버지가 물려받은 사업 그냥 묵묵하게 30년, 50년 전통의 냉면집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별 문제 없이 쭉 가는 경우들도 있다. 즉 나의 삶이 안정된 사람은 운에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 대더라도 별로 뭐 털 것도 없고 뭐 크게 들어올 것도 없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매운 불닭발 먹다가 쿨피스 마시다가 불닭발 먹다가 쿨피스 먹다가 불닭발 먹다가 쿨피스 먹다가 미치도록 뜨거운 사랑하다가 미치도록 눈물 흘리다가 헤어지면 뜨겁게 사랑하다가 미치도록 눈물 흘리다가 이게 되게 자극적인 삶이잖아요. 자극적 삶. 그러니까 자극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정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자극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장 가서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막 그냥 뭐 사람 놀래키죠, 막 그냥. 그래서 되게 자극적 인생들. 보통 그런 분들이 음식도 자극적인 거 찾아. 저는 그래서 삶이 안정되고 싶으면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 그냥 무난한 음식을, 간단한 음식을 드시면 삶도 간간해지는데 대체로 자극적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나 자극적 환경을 즐기는 놀이동산에 가서 가장 무서운 바이킹을 탈 거야. 이런 분들이 보통 사랑도 가장 자극적인 사랑을 할 거야. 또 헤어질 때 아픔도 엄청난 뭐 그런 느낌이 다 장단점이 있어. 다 장단점이 경험치가 많이 높아지니까. 이 절태지의 구간이 보통은 바닥치고 새롭게 다시 리셋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절태지에도 별일 없어. 크게 자빠지지 않은 사람은 뭐 로광지에서도 크게 올라가는 거 없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 같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운전한다. 승객들에게 어떻게 익사이팅한 비행을 원하십니까? 노멀한 비행을 원하십니까? 재밌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재밌게 해드릴게. 그러면 비행기가 꼬꾸라졌다가 올라갔다가 꼬꾸라졌다가 뒤집어졌다가 그러면 재밌겠죠. 하지만 무섭겠죠. 살 떨리겠죠. 그중에 한두 명은 심장마비 걸리겠죠. 뭐 그런 비행기가 있고 어떤 비행기는 편안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비행기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날아가. 지금 내가 비행기 탄 거 맞아? 이륙한 거야? 도착했다고? 언제 도착? 삶이 너무 지루하고 밋밋하고 재미없어. 막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대체로 종교의 수도사, 뭐 스님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삶을 사세요? 음식도 간간한 거 먹고 자극적인 거 안 먹고 삶도 단순하면서 단조로우면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주로 안전비행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전비행 하시는 분들. 좋으냐 나쁘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은 전생에 화끈한 롤러코스터를 타셨던 분들이 이번 생은 그냥 안전하게 달려 안전하게. 지난 삶에서 내가 간 떨어질 뻔했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태지는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잉태하는 기운을 상징한다. 이게 재성이나 관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요소가 된다. 뭐 조촐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돈벌이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 뭐 큰 빌딩에서 뭐 비트코인 막 수십억을 다루던 아무개가 거기서 다 털어먹고는 마음을 비우고 이제 돈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자 하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푼돈 받으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다. 그러면 요 태지를 거친 다음에 양지로 가게 되는데 태지 다음 양지가 오게 되면은 안정적 재물적 환경이나 안정적 관성적 환경으로 이게 특별히 나를 보호받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된다예요. 태지에 시작을 하면 양지에서 보호받는 환경이다. 보통 겁재를 배제시키거든요. 양지에서는. 겁재는 인묘지에 빠지는 거고 나한테는 양지고 너희들은 요 가서 요 나오지 마. 요 안에 가만히 있어. 얘네들은 내가 키워줄 거야. 뭐 그러는 거. 마치 우리 집에 고양이가 박힌 돌 고양이가 있었는데 새로 입양을 길고양이를 한 마리 새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됐어. 그러면은 박힌 고양이와 굴러온 고양이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굴러온 고양이가 적응을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굴러온 고양이 편애 정책을 이렇게 하십니다. 일단은 좀 더 많이 이뻐해주고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음식 있으면은 경계심